자, 이번 시간에 이제 건축물의 건축 절차 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파트가 상당히 양들이 좀 많아서 역시 버거워요. 해서 뭐 10년에 한 번 단위로 나오는 그런 문제도 있게 되겠고, 18회 나왔다 쭉 안 나오다가 지금 30회 나왔던 문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방법이 뭐냐면은 각 토픽당 최대 2개 정도, 최대 2개까지만 보시고 넘어가셔야 돼. 이게 어디서 튀어나올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주제가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입지 규모 사전 결정 실제 내용들이 좀 돼요. 근데 마지막 결론만 가지고 시험 문제 끊임없이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논리 구조가 이런 식이에요. 자, 우리가 건축물에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건축 허가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소위 사용 검사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을 거치면은 완성이 돼요. 그러면 이제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게 되면, 자,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등기법에 따라서 건물이거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죠. 그래서 등기법 하실 때 이런 얘기 하죠. 우리가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사람, 대장상 최초 소유자, 그 사람의 상속인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따라서 특정 승계인이라고 하는 매수한 사람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기를 할 수 없고요. 두 번째, 증명하는 자라고 해서 수용에 의해서, 확정 판결에 의해서 또는 뭐가 있더라, 지금 이제 시군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소유권 보존기를 할 수가 있다.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가 전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건축물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먼저 건축 허가 받아야 되는데요. 허가 받으려면 땅 사야 되고, 땅 사기 전에 미리 허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미리 물어보는 제도. 이걸 우리가 입지 규모 사전 결정 신청이라는 개념이 될 테고, 만약에 땅을 사기 전에 행정청에서 시군구청장이 좋아, 너 건축허가 내줄 거야 라고 안내를 해주게 되면 그때 땅 사서 어떻다, 건축허가 나중에 신청하면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지 규모 사전 결정 신청이라고 하는 거, 허가 대상 건축물에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 미리 지 땅 아니라 할지라도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내가 땅 사서 이런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허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을 가르쳐서 입지 규모 사전 결정 신청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자, 출제 포인트 사전 결정의 효력이라고 하는 거 해서 뭔 얘기냐? 자, 이렇게 건축허가 내드리겠습니다라고 안내했을 때 그 법적 효과, 이 두 개만 가지고 쟁점을 삼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 사전결정 신청자, 그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되고, 2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게 되면 이 사전결정 효력은 상실되게 된다. 자, 포인트 2년도 한번 출제 이슈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건축허가의 신청이라고 하는 거. 요걸 가지고 지난번에 유치하게 구성할 때 착공 신고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틀리게 뽑았어요. 그래서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이 있다고 해서 건물 지을 수 없습니다. 건축물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좋다.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 즉 착공 신고의 문제는 건축허가 받은 다음에 문제이지, 바로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이 있다고 해서 건축물의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이슈, 2번이나 10년 동안 구성이 됐던 주제.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을 안 드리지만 이 중간에 겁나 많은 얘기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키워드가 뭘까요? 했을 때 이 문장의 키워드 상실된다 라는 키워드가 나와야 된다. 우리가 문장 보실 때 앞을 보시면 안 된다고, 상실된다가 키워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안 상실된다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안 바뀌는 거니까 상실된다가 키워드가 된다. 2년 내 뭘 해야 된다? 건축허가에 신청하지 않게 되면 입지 규모 사전 결정 효력은 상실된다. 뭔 얘기냐면 이런 식이죠. 땅 사기 전에 또는 자기 땅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게 됩니다. 물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한 20년쯤 있다가 이제 건축허가 신청합니다.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 구조. 두 번째 이슈, 작년인가 구성해서 상당히 까다롭게
구성이 된 주제인데 앞에서 우리가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이 있으면 건물을 지을 수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건축 허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이 있으면 건물 자체는 지을 수가 없다. 근데 이건 이제 개념을 이렇게 잡는 거죠. 그래서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이 있으면 건물 자체는 지을 수 없지만 땅을 들어 엎을 수는 있다. 기초공사는 할 수가 있다. 이런 논리고죠. 그래서 대가리 따서 개농산하 일단 스토리를 첫 단계가 뭐라고요? 개농산하 나와 있죠. 개발 행위허가, 농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그리고 하천 점용 허가 이렇게 개농산하 두 단계로 나눠서 외워야 되는데 일단은 뭐라고요? 개농산하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은 이런 논리 구조예요. 자, 우리 앞에 이제 공부하실 때 국토기획법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이런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어떻다? 바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할 때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된다. 실제로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면 17개인가 인 허가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이 있으면 우리가 토지 형질 변경이라는 걸 하려면 개발 행위허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예비 과정으로 땅을 들어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개발 행위허가. 그래서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이 있으면 건물은 짓지 못하더라도 터파기 공사는 할 수가 있다. 이게 개발 행위허가의 의미가 되게 됩니다. 한편 이 개발 행위허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게 일반 토지면 개발 행위허가고요. 농지면은 농지 전용 허가고요. 산지면 뭐가 된다? 산지 전용 허가. 그래서 개발 행위허가, 농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는 다 같은 얘기가 되게 됩니다. 이 셋 다 뭐라고요? 땅을 들어 엎을 수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천 점용 허가라는 개념은 뭐가 되냐면 하천 점용 허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하천에 있는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권리, 이걸 하천 점용 허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버전인데요. 작년 문제 상당히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큰 그림 나왔던 문제 개농산하 해서 개발 행위허가, 농지 전용 허가, 하천 점용 허가, 그리고 산지 전용 허가 등이 어떻다? 의제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이 있게 되면은 건물은 못 짓더라도 터파기 공사하고 땅이 딱딱한 물 끌어다 쓸 수 있는 권리 인정된다. 그래서 옛날에 나왔던 문제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개농산하 4개 깔아주면서 그 당시에 뭘 가지고 구성을 했냐면 바로 도로 점용 허가에서 틀리게 뽑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 허가를 받게 되면요, 그 앞에 도로도 어떻다? 이용할 권리, 이걸 우리가 도로 점용 허가라 부르는데 이것도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 해서 개농산하 첫 번째 암기 항목. 두 번째 이슈 바로 산지 전용 허가 등에 관한 부분이 이슈가 되게 되죠. 그래서 자 보니까 산지 전용 허가 이런 거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도시 지역이란 전제가 쌓이게 되면 어떻다? 산지 전용 허가가 의제가 되게 된다. 그러면 계획관리지역 같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데서는 뭐는 의제가 되지 않는다. 바로 산지 전용 허가는 의제가 되지 않는다. 보전산지 이런 거 현혹되면 안 돼요. 보전산지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데 요걸로 이제 기획부동산인가 하는 게 요즘에도 그런 거 사기치는 애들 있던데 지금 뭐지요? 땅을 사요. 땅을 사가지고 서울에 있는 땅을 사, 어디 북한산 산자락에 있는 땅을 사. 그래서 기존에 뭐 공시지가랄까요? 거리 자체가 거의 안 되는데 한 4배씩 5배씩 직원들한테 팔아. 혹시 저런 데 가지 마세요. 절대로. 나중에 중개업이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가면 뭐더라? 일당을 7만 원인가 주고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부동산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게자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직원들을 모아가지고요, 전화하라고 시킵니다. 전화하라고. 나 그게 너무 궁금했어. 전화해서 땅 사는 사람 있을까? 예, 있어. 첫 번째. 사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해요. 그게 이제 제가 하다 별짓을 다 다루는데, 제가 그런데 이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어.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갖고, 아니, 전화하라고 스카우트 제의를 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맑은 영혼들을 교육시키는 거.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구조냐면, 사업 구조가 뭐냐면은,
실제 전화를 해서 땅을 사는 분도 진짜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사모님 진짜 기가 막힌 부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딱 들어야 돼. 내 인생에 기가 막힌 그런 기회가 있었던가? 없었어. 그럼 이번도 뻥이야. 해서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일당 몇만 원 받고 요 재미에 가는 거야. 근데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 월급을 얼마씩 받는데 하루 종일 전화를 해도 할 일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어지잖아. 건수가 안 나오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두 달 동안 계속 중얼거리다 보면 세뇌가 스스로 되는 거야. 그럼 어느 순간 딱 깨달은 거야. 이런 귀한 땅을, 아니, 자기는 아니야. 자기는 아니고 일단 시작은 친정 엄마를 생각하는 거예요. 친정 엄마한테 이거 사놔야지. 시골에 있을 별 영향가도 없는 그런 땅 사지 말고 서울에 있는 땅, 서울에 산세 수리한다 이런 데 땅.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요. 엄마 지금 어떻게 알아보니 기가 막힌 땅이 하나 있대더라. 그럼 이제 한 30%를 띄워줘요. 그 매매 금액에. 그럼 이제 30%. 그러면 이제 언니가 또 생각이 나는 거야. 언니도 돈이 있는데 어떻게 전화해서 기가 막힌 걸 내가 부동산을 좀 배웠지 않냐. 그래서 소개를 시켜줘. 그러면 이제 언니도 사. 그럼 이제 거의 수입의 30%면 산 3건만 하게 되면 비슷한 자금이 마련돼. 그러고 나면 그걸로 이제 1년 끊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걸 그렇지 않아. 자기도 이 돈을 모아서 카드깡 받아가지고 어떻게 다시 어떻게든 가득 채워서 또 사. 그러고 나서 또 사고 나서 어떻게 돼? 이 좋은 거는 나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거의 복음 같은 거지. 그래서 친구한테 소개시켜주고 그래서 나중에 다들 지주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거는 아시다시피 공유 보통 형태로 지분 형태로 취득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싼 값에라도 팔 수도 없어. 그렇죠. 맑은 영혼들 있어요. 맑은 영혼들. 그래서 그 한 가지만 생각하면 부동산 관련해서 기가 막힌 상품은 나한테 기가 막힌 것은 절대 오지 않는다 해서 그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평생 자손만대 상속이 가능한 앞으로 2000년 지나도 계속 자손들이 소유하게 될 그 토지예요. 왜? 아무도 안 사기 때문에. 그래서 못 얘기하다가 지금 산지 전용 허가는 어디에서 의제가 된다. 도시 지역에서만 어떻다 의제가 된다. 나머지 보전 산지 뭔지 쫓아가면 안 돼. 자, 나머지 개농산화 중에서 산지 전용 허가는 어디에서 바로 도시 지역에서만 어떻다 의제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용어로 문제가 구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좀 오래전에는 도로 점용허가 이렇게 구성을 했었고 30회 때는 어렵게 구성하려고 도시 지역이라는 것을 한정합니다. 그래서 비도시 지역에서는 산지 전용 허가가 어떻다 의제되지 아니한다. 논리 구조가 뭐냐면 이런 식이라고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이 있고 비도시 지역이 있었죠. 도시 지역은 16개로 세분됐습니다. 여기서 어떤 토지에 대해서 뭘 받았다고요? 지금 입지 규모 사전 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땅 밀어버릴 수 있는 바로 산지 전용 허가가 의제가 되게 된다. 그러나 비도시 지역 관리나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는 바로 산지 전용 허가가 의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일단 개농산활 중에서 제일 말장난하는 파트가 어디다? 산지 전용 허가. 숲이 문제가 되잖아. 그래서 요걸로 중국에서 물난리가 지금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1700, 거기는 이제 규모가 기본 단위가 100만 명 단위야. 그래서 수재민들이 1700만 명 이렇게 되는데 거기 이제 보도 중에 그런 인상 깊었던 그런 게 있었어요. 뱀들이 막 이제 주택이 무너지니까 거기로 들어오고 집안으로 들어오고 쌩 난리다. 그래서 다시 봐야 돼. 숲에 가면 뭐가 있어? 뱀이 있어. 그래서 시골에서는 어떻다 산지 전용허가 의지하지 않는다. 이게 정확하게 의미가 안 되더라도 포인트 자체를 뭐로 기억해야 된다고요? 산지 전용 허가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함정을 파게 된다. 이렇게 외우는 게 하나의 방법이야. 지금이야 제가 도시지역에서는 산지 전용 허가가 의제가 된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 문제에서 출제 포인트를 삼아낼 때는 뭘 갖고 이 산지 전용 허가를 가지고 트릭을 쓸 수밖에 없다. 뭐가 구질구질 달라붙어 있잖아요. 사족이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걸 고르시오. 의제되지 않는 것을 고르셔야 할 때는 산지 전용 허가를 가지고 함정을 팔 가능성이 있다. 일단은 첫 번째 개농산화 의제가 되게 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산지 전용 허가는 어떻다? 의제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외우시는 게 제일 빨라.
출제 기술상 이걸 줄줄줄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저희 강사들이 하는 얘기고, 실제 시험을 보러 가실 때는 개농 산하 중에서 함정파는 게 뭐가 될 수 있다? 산지, 전후, 허가. 나머지는 단순하게 그냥 의제 끝내버립니다. 의제라는 게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자 상실된다라고 하는 거, 효력이 상실된다 얘기하고 바로 의제라는 것이 키워드가 되게 된다 해서 설명 길었었고요. 그 다음 이슈, 자, 한 번 나왔었고 다시는 내기 곤란한 건데 그래도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건축허가 신청하려면요, 대지된 소유권 확보를 해야 됩니다. 남의 땅에다가 기본적으로 대지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 신청하면 허가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우리 법에서는 일정한 경우에는 대지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4가지 겁나 길게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예외가 있다고요.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의 경우다. 이때는 대지된 소유권을 확보해야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거 어떤 경우냐면 아파트 말고요. 자,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연립 이런 것들이 밀집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한 지를 제외한 주택가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텐데, 거기 보면 가끔씩 집장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장 사시는 분들, 연립이나 다세대 지어서 분양하고 무슨 빌라 이런 거 분양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목적으로 할 때는 미리 어떻다? 대지된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게 구조가 어디랑 똑같냐면 구조가 조경이랑 똑같아요. 원래 이제 조경은 우리 앞에 공부하실 때 이렇게 설명드렸었죠. 자, 물류시설은 어떻다? 조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무식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 다 어떻다? 조경 의무가 면제가 된다. 근데 원래 법조문이 뭐냐면 대지면적이 200 이상일 때 조경해야 된다. 대원칙을 세웁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는 조경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아까 수많은 지문들이 다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괄호 열고 주거적 상업적 간의 물류시설 제외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면제되는 것에서 제외가 되니까 결국은 자, 물류시설은 어떻다? 조경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고, 여기서는 뭐냐면 대지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4개를 쭉 구성한다고요. 다만 뭐는 제외한다?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한 경우 제외. 그래서 해석을 하게 되면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할 때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지 어떻다? 건축 허가라는 것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 한 번 나왔던 주제고, 다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을 내는 게 뭐냐면, 우리 시험 문제는 시험을 위한 시험이다 보니까 의미 전달이 아니라 제외라고 예외 항목을 가지고 다 출제가 이루어지고, 공부를 해 갈 때도 우리 무식하게 예외 하나 딱 외워서 시험을 보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아까 물류시설이 그 예외, 제외에 해당이 돼서 결과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 이 주제와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나와서 별 의미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전통적인 출제 영역이 되게 될 텐데, 허가권자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시군구청장이 어떻다? 허가권자가 되게 된다 해서, 자, 특별시는 광역시 단위에서는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가 도 단위에서는 경기도라는 도 있죠? 경기도에는 뭐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성남시 하는 시 있고요. 양평군 하는 군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서 허가권자는 누가 되고 시장, 군수가 되게 됐고, 특별시나 광역시 단위에서는 누가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되게 된다. 그런데 특별시, 광역시 단위에서 21층 이상, 10만 이상 초고층 건축물 등 일정한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될 수가 있다. 이거 못 외워. 거기에 예외가 있다고요. 여기 기억하실 게 뭐라고요? 공장, 창고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바로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된다. 단순화시켜야 돼. 다른 거 빼버리고, 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구청장, 자, 바로 공장이나 창고에 있어서는 누가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된다 해서 한 10년 사이에 딱 한 번 나왔어요. 자,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창고를 건축하고 할 때 광역시에서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틀렸다고요? 우리 시험에 뜨는 건 뭐라고요? 예외가 나오니까 공장, 창고 들어가면 어떻다?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 시험 문제 구성할 때 특별시장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광역시장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무조건 틀린 거야. 시험 용어로 접근할 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왜? 그때는 항상 구성을 이렇게 보니까 공장,
상고를 가지고 던져줄 테니까. 그래서 취지는 그렇습니다. 대규모라고 할지라도 공장 창고 좀 쉽게 건축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냥 하부단위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되게 된다 해서 10년 동안 한 번 나왔던 주제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 도단위에서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가 되게 된다. 도단위에서 누가 시장 군수? 자, 그러는 건 너무 당연하니까 시험에 안 나오고요. 이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함에 있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허가해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공식 외우기였습니다. 제일 힘든 부분인데 주교, 자수, 삼천 이렇게 외우시게 됩니다. 주교, 자수, 삼천. 그래서 일단 공식부터 외워야 돼. 주교 나와 있었죠? 자수 나와 있죠? 그리고 삼천 이렇게 외우시면 돼. 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 뭐라고요? 주교, 자수, 삼천이라고 하는 거. 이게 전통적으로 한동안 되게 유행하다가 요 근래는 출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거는 통계적으로 16년간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절대 버리기가 어려운 파트야. 주교, 자수, 삼천은 어떻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어떻다? 허가를 해줄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키워드 승인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따져 물을 때 주교, 자수, 삼천 외우셔야 됩니다. 주교, 자수, 삼천은 어떻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그럼 주교, 자수, 삼천을 외웠다고 치고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 주거 환경 나와 있죠? 교육 환경 들어가면 어떻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 구성할 때는 기니까 두 개를 분설해서 출제가 되게 됩니다. 주거 환경, 교육 환경 들어가면 어떻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수 삼천이라고 했었죠? 자연 환경, 수질 보호 들어가면 3층 이상이거나 1천 이상이 됐을 때 어떻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주교, 자수, 삼천이라고 해서 다시 주교, 자수, 삼천. 주거 환경은 그냥 무조건 어떻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 끝머리. 그 다음에 이제 주교니까 교육 환경 들어가면 어떻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연 환경 들어가면 어떻다? 3층 이상일 때 어떻다? 도지사의 승인 또는 1천 이상일 때 어떻다? 도지사의 승인. 한편 수질보호 들어가도 3층 이상이거나 1천 이상 이런 일정한 규모 요건을 충족을 해야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 대상이 종류가 많은데 주로 위락 숙박시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텔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원래 이제 건축허가는 뒤에 보겠지만은 의미 설명드릴 기속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기속행위라는 게 뭐냐면 건축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무조건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김대중 정부 이전에는 이게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자 재량행위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을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봤을 때 문제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어떻다? 허가를 거부할 수 있게 이렇게 법을 운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축관계 공무원을 하게 되면 1년에 집 서너 채씩 짓게 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왜? 요건 다 충족했는데 허가 안 내주고 있는 거야. 왜 안 내주냐고는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야. 이건 재량행위로 그 당시 법을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김대중 정부가 출범했을 때 다음 중 처죽일 놈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1순위가 뭐였냐면 건축 관계 공무원이 처죽일 놈 1순위 2순위가 뭐였냐면 병무청 병무 담당 공무원이 두 번째 소위 요즘 얘기하면 적폐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병무청 담당 공무원은 전문직이 아니거든요. 병무 담당 공무원은 전문직이 아니라고 요건 봐갖고 1급 하면 뭐 어디로 군대 보내고 이런 거니까 기계적으로 하는 거니까 자 전문직이 아니야. 근데 건축관계 공무원은 전문직입니다. 그냥 여러분도 그냥 병무 담당 공무원 오늘이라도 가서 며칠만 교육 받으면 대충 할 수 있다고. 그럼 법 요건에 따라서 1급이니까 어디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건 간단해. 그래서 하여튼 돈 많이 벌던 공무원이 두 군데가 있었다고요. 건축하고 병무. 애들 군대 빼려고 겁나 이제 돈 막 쳐바르고 특히 일반인하고 상관없지만 특히 운동선수 있잖아요. 운동선수들. 걔들은 어떻게든 빼야 돼. 빼야지 그게 이제 학교도 그렇고
자기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인생이 다 걸려있으니까 몇 천만 원 또는 뭐 억대가 되더라도 그 당시 돈으로 억대가 되더라도 어떻게든 빼야 됐다고. 그러니까 병무 담당 공무원들이 걔들 주로 상대로 브로커하고 연계해서 하여튼 이 병역비리 요게 이제 너무 심각했어요. 그래서 다 잘랐습니다. 저희 친구 아버지가 제 친구 중에 제 친구의 아버지가 서울지방 병무청에 근무하셨거든. 그래서 내가 그 양반 덕을 좀 봤어. 어떻게? 군대를 빼려고 덕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동생이 자꾸 데모를 너무 심하게 데모를 저도 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데모를 하는 건 괜찮아.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 왜 제일 중앙일보 일면에 실리냐고. 제일 앞에 화염병을 던지는 장면이 얼굴이 딱 잡혀. 너 이러면 안 되지. 그래갖고 아버지 백을 써가지고 친구 아버지 백을 써갖고 군대를 15일 만에 보내버렸어. 그것도 급하게 백을 쓰다 보니까 잘못 보내가지고 제일 노가다 하는 대로 군대 백 써서 보내는 애는 거의 드물 거야. 전국에서 백 써서 군대를 보낸 사람 드물 거야. 그것도 제일 급하게 빈자리 빨리 집어넣으려고 해서 뭐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안 갔어요. 바빠가지고. 군대 보내고 이러느라고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이 많아가지고 급하게 이제 일 보느라고 못 갔고 내 동생은 백 써서 제일 험한 부대로 가서 걔는 아마 삼천교육도 이런 마음으로 갔을 거야. 끌려가니까. 하여튼, 그거 다 치고, 뭔 얘기를 옆으로 했지? 지금, 병역비리 이제 찾기를 했고요. 공무원 잘라버린대요. 근데 그 건축관계 공무원은 자를 수가 없어요. 설계 도면을 보고 허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잘라버리게 되면은 이걸 판단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법을 바꿉니다. 뭐라고? 기속행위라고 바꿔버려요. 기속행위라는 의미가 뭐냐면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무조건 어떻게 해라? 허가를 내줘라. 이렇게 법을 바꿔버려. 뭔 얘기가 더 이유가냐면 주교 자수 삼천을 설명드리려고 그래. 해서 김대중 정부 출범하면서 건축법을 바꿔버립니다. 기속행위라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건축관계 공무원들이 뭐죠? 이게 삥을 못 뜯어. 근데 단점이 하나 생겨. 그게 이제 고양시에서 터졌던 사건인데, 고양시가 백석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뭐 나름의 살인 명문고가 있대요. 살인인지 뭐 백석고등학교 이런 게 있는데, 그 앞에, 80m 앞인가? 거기다가, 동양 최대, 뚜껑이 열리는 나이트클럽을, 건축가가 떨어져 버립니다. 분명히 학교 근처니까 안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학교 정하고 이런 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거 허가 내주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지만은 법상 미처 맹점을 파고 들어와서 허가 신청하니까 허가를 내줘요. 그래서 그 후로 이제 이 조항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주교 자수삼천. 주거 환경 관련해서는 무조건 어떻다. 도지사의 승인 받아서 어떻게 할 수 있다? 허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바로 허가를 못 해주고 도지사가 승인을 해줘야지 위락 숙박에 대해서 어떻다? 허가를 해줄 수 있다. 또 교육 환경 마찬가지죠. 학교 근처에 모텔 드는 거 막 억제하기 위해서 그냥 허가가 안 떨어지게 막았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모텔은 그래도 좀 그래. 무조건 규제할 필요가 있어. 주거 환경, 교육 환경. 자, 주택가나 학교 주변에 모텔 들어서는 걸 막을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고 이 밑에 있는 얘기는 그런 취지가 되게 됩니다. 자연 환경 수질 보호 나와 있죠? 이 자연 환경 수질 보호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소위 러브호텔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거야. 도시 외곽적인 모텔들 있죠? 도시 외곽적인 모텔들 있죠? 아니 가봤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있냐 없냐 오다 가다 보면은 있을 수 있지. 아이고 있어요. 그럼 가보셨구나 이렇게 아니야. 하여튼간에 다시 그 도시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모텔을 규제할 필요가 있냐 없냐를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봐야 돼요. 주거 환경, 교육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이게 문제가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도시 외곽 지역에 대규모로 호텔, 모텔을 짓는 경우가 있다. 그걸 이제 규제한다는 의미가 3층 이상 또는 얼마? 연면적 1천 이상. 그래서 논리구조가 주거환경, 교육환경은 규모를 불문하고 무조건 도지사가 승인을 해줘야지 허가를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 외곽이란 얘기죠? 수질보, 이게 상수원, 이제 한강, 수계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이런 데는 도지사가 역시 3층 이상, 1천 이상이라는 전제가 쌓여있을 때 승인 받아서 도지사의 승인 받아서 허가를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되게 간단하게 설명은 좀 길게 들어갔는데 주교 자수 3천, 주교 자수 3천 외우셔야 돼요. 요 근래 문제 안 나왔는데
아주 한동안 유행했던 문제가 주교 자수 3천이라고 하는 거, 도지사의 두 개를 정리합니다. 공장 창고는 무조건 구청장이 허가한다. 시험용으로 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가 승인 필요한 게 뭐라고요? 주교 자수 3천이라고 하는 거. 이게 한동안 진짜 유행했던 문제.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허가의 제한이라는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뭐가 돼? 제한. 보통 얘는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에는 이제 요것도 전체적으로 자 건축 허가 등등등에 다 묶어서 나왔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 둘, 셋, 자 3개, 최대 4개 문장을 외우십니다. 색깔 미리 쳐놨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관리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이게 하나 이슈. 두 번째 이슈, 국토부 장관 요청하면 어떻다?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야. 다시 국토부 장관은 국토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첫 번째 명제. 두 번째, 국토부 장관은 장관이 요청하면 어떻다? 제한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명제 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국토부 장관 끄트머리 해제를 명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국토부 장관은 어떻다?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외우실 항목이 1회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기본 명제가 3가지야. 첫 번째가 제한할 수 있다. 두 번째, 명할 수 있다. 세 번째,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3가지 명제인데, 이게 이제 이 하나, 둘, 셋, 넷, 최대 4개 명제를 외우시면 이 모든 내용을 다 소화를 하시게 됩니다. 해석합시다. 자, 국토부 장관이라는 주어가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국토관리나 또 뭐가 있어야 되죠? 바로 장관 요청 있을 때만 어떻다?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지문인데, 지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보통 시도지사로 불리는 부분이죠. 얘들은 지금 외우실 거 아니에요. 바로 지역계획, 도시군 계획과 관련해서 그 밑에는 시군 구청장의 등등등을 제한을 할 수가 있다. 이건 포인트가 안 돼요. 이렇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제안을 했을 때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보고를 받은 국토부 장관은 그 제안의 내용이 과도하다고, 지나치다고 인정됐을 때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국토부 장관 해제를 명할 수 있다는 명제를 알고 있는 분은 이 중간 내용을 다 소화를 한 거야. 그러니까 출제 포인트, 중간을 떼서 구성하지 않거든요. 해제를 명할 수 있는 게 누가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떻다?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제한기간 기본 2년이고요. 기본 2년 안 나와. 자, 1회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요즘엔 좀 빈도가 역시 떨어졌는데, 전에 보면 2회 1년의 범위, 1회 2년의 범위,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제일 뒤에 있는 문장, 1회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요거 가지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텍스트, 스토리를 가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제한할 수 있다. 앞에 국토부 장관 들어가면 그 사이에 국토관리나 장관 요청이라고 하는 거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될 것이 바로 국토부 장관은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이 얘기인즉슨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의 허가 등을 제안하고 나서 보고를 했을 때 그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되면 국토부 장관은 해제를 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마지막 1회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뒤에 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전에 그런 거 나왔었어요. 자, 교육감이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해서 자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하게 되면 국토부 장관 그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다. 틀렸어요. 자, 요청 들어가면 뭐만 있어야 돼? 장관 요청. 소리로 보면 안 돼. 자, 그래서 이거 취지는 이렇습니다. 건축허가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아예 허가를 못 내주고 확 틀어막는 거. 이게 비슷한 맥락이 국토기획법에서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서 이슈가 됐던 건 뭐야?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 앞에 뭐 있어야 돼? 기지해서 기반시설 부담부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돼서는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나머지 모르는 것들은 최대 몇 년까지? 3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이런 식으로 봤어요. 그래서 자, 건축허가의 제한은 아예 허가를 막아버리는 거고요. 더 사실 무서운 것은 착공의 제한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허가가 있다 할지라도 최대 몇 년까지, 토탈 합치면 최대 3년까지 허가를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은 아까 저런 케이스예요. 거기 뭐지? 고양시의 백석 나이트클럽 이런 사건이에요. 어차피 과정에서 어떻게 잘못해서 법에 맹점이 있어서 허가를 내줬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와서 학부형들이 길길이 대모하고 난리를 쳐버린다. 그 도시가 발칵 뒤집혔다. 그럼 막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허가 내준 걸 취소를 할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엿먹으라고 사람 엿먹이는 게 뭐야? 최대 3년까지 어떻다?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3년 동안 착공을 제한해버리면 그 사이에 망하거든요. 그 사이에 망한다고. 이 조항은 상당히 무서운 조항이에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게 발동이 되어버리면은 허가 받고 나서 착공하려고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데모한다. 그게 제일 대표적인 게 저런 거 있잖아요. 뭐 장사시설에는 허가가 나갈 수 있잖아요. 화장시설 이런 게 허가가 납골당 이런 게, 봉안당 이런 허가를 내줬다고. 별 문제 없을 적 허가 내줬다고. 근데 막 예를 들어서 안양시민이 50만인데 그 중에 30만 명이 모여서 데모를 한다고 쳐봐. 법이고 지라고를 떠나서 막을 수밖에 없잖아요. 30만 대중한테 보세요. 법이란 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고 기분 나빠도 참으셔야 돼. 라고 하면 30만 대중이 그렇구나. 우리가 법을 몰랐구나. 우리가 나쁜 놈들이네. 법을 무식하게 몰라서 이렇게 안 간다고. 시장 나오라고 죽여버린다고 그랬지. 그때 이제 쓰는 방법이 뭐라고요?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하여튼 얘기 좀 어긋났는데 다시 기본 가겠습니다. 국토부 장관 국토관리 제한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 장관 요청 제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그리고 1회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앞으로 공부하실 때도 절대로 내용을 보지 마시고 이 문장을 중얼 이렇게 끊어서 읽으시게 되면 그게 훨씬 시험 볼 때 유리한 공부 방법이 되게 됩니다. 절대로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이제 이해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요. 좋아. 알아가면 그 재미가 쏠쏠해. 근데 그럴수록 합격은 점점 멀어져. 왜? 시험장 가서서 읽어버리거든. 내용을 읽어버린다고. 읽어버리는 순간 작살나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예시했던 지문 중에 국토부 장관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들어보니까 그럴싸해. 아니 그냥 교육감이 장관에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다 허가 내주면 애들 통학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허가 내주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진다고. 느낌이 팍팍 와. 당연히 법이 그래야 될 것 같아. 착각하지 마시라고. 그냥 우리는 외워서 보는 겁니다. 입법자, 국회의원들이 아니야.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법은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시는 수험생들. 그래서 국토부 장관 장관 요청 제한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 국토관리 제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토부 장관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그리고 제일 실수하기 좋은 게 1회 1년을 보면서 연장할 수 있다. 문장이 길다 보니까, 주제가 길다 보니까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건축분쟁의 조정, 재정에서 지금 요거는 이제 요걸 뛰어넘는 문제가 이번에 출제가 되긴 했는데 일단 전통적인 출제 영역 요거 하나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되겠죠. 자, 건축 분쟁의 조정, 재정이라고 하는 거. 자, 이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면, 건축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자, 이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라고 하는 기구에서 이 조금 이제 다툼을 해결해 준 과정에서 잘잘못 따지는 게 조정이고요. 나중에 재정이라는 개념은 의미상 돈얘기, 손해배상액까지 산정하는 것을 재정이라 부릅니다. 원래요, 건축 분쟁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다 소송 통해서 해결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한들 어차피 판사가 건축 관계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 그러면 전문가를 다시 증언을 청취하고 등등등 이런 방향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소송 가기 전에 이 내부에서 알아서 해결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건축 분쟁의 조정, 재정. 그래서 자, 대상 나와 있고요. 이게 나오고 나서 자, 작년에 건축 민원 뭐 이런 이상한 게 하나 출제가 됐고, 그럼 또 다시 낼 수 있는 게 건축 분쟁의 조정. 요건 이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자, 주인공 건축 관계자, 인근 주민, 관계 전문 기술자 나와 있죠. 그래서 세 명이야. 건축 관계자가 한 축이 되게 된다. 건축 관계자. 그 다음에 인근 주민이 하나의 축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관계 전문 기술자라고 하는. 그래서
그래서 자, 건축 관계자와 인근 주민, 인근 주민과 관계 전문 기술자, 관계 전문 기술자와 건축 관계자 간의 분쟁, 그리고 나서 건축 관계자끼리의 분쟁, 인근 주민끼리의 분쟁, 관계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고요?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소관 사항이 되게 됩니다. 살 붙여서요. 건축 관계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 건축을 할 때 전주를 뭐라 그런다? 건축주라고 부르게 됩니다. 건축법에서 건축주라는 주인공이 있다고요. 이 사람이 이제 직접 설계하지 않겠죠. 설계사가 있겠죠. 자, 건축사가 될 텐데 설계자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설계자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시공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설계 도면에 따라서 공사를 제대로 하는가를 확인하는 사람을 감리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이들을 묶어서 부를 때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건축 관계자. 그럼 이제 경우수를 좀 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건축 관계자, 그 다음에 인근 주민, 관계 전문 기술자 해서 건축 관계자가 4가지 경우수가 될 텐데 이렇게 총 크게 6가지 경우의 수가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소관사항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가 이런 게 나오게 돼요. 거기서는 이제 허가권자하고 건축허가 신청한 사람 간의 다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건축 민원 질의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뒤에서 문제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이미 문제가 하나 삑사리가 났는데 여전히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여전히 주기로 봐서 그렇고 자, 그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소관사항 부부싸움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저 건축관계자, 인근 주민, 관계 전문 기술자, 허가권자와 허가를 신청한 사람 간의 다툼도 여기서는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관계자, 인근 주민, 관계 전문 기술자 이게 중심축이 되게 될 것. 자, 그 정도고요. 등기 촉탁의 대상 관련해서 건물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되게 될 것이고요. 이때 자, 일정한 건축물에 관한 사실상의 내용 이게 이제 건축물 대장의 표시가 되게 되는데 이 내용의 변화가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 등기소에 자, 건물 등기부 표제부를 바꿔달라라고 하는 변경 등기를 촉탁을 하게 됩니다. 출제 포인트 신규 등록에 있어서는 다 촉탁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자, 공간정보법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토지라고 하는 것의 사실관계를 다루는 것을 지적공부라고 부르게 될 테고 그 중에서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 등록할 사항이라고 하는 게 면이계 나중에 보실 거예요. 면적, 이동사유, 개별 공시지가 이런 것들이 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바다를 메꾸어서 토지를 등록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그 토지 소유자가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이에 대응해서 건물을 완성했습니다. 건물을 그럼 최초로 건축물 등의 등재가 되게 되면 이것을 자, 신규 등록이라고 부르게 될 텐데 다시 토지를 바다를 메꿔서 토지 대장 등의 최초로 등록이 되면 그걸 신규 등록 공간정보법에서 건축법에서 건물을 완성해서 최초로 건축물 대장의 등재를 하게 되면 그걸 신규 등록이라 부른다. 근데 이 신규 등록에 있어서 토지든 건물이든 간에 직접 그 소유자가 대장상 최초 소유자 등이 직접 뭘 하게 된다. 소유권 보존기를 신청해야 되는 거지 국가가 지자체가 바로 이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기를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게 공간정보법 비교할 주제 하나 택하겠습니다.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은 관리 주체가 누가 되고 국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정보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어디다가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야 된다. 이런 명제가 나오고요. 자세히 얘기하진 않지만은 건물의 관리 주체는 누가 된다? 특별자치시장, 시군, 구청장이 바로 건물의 관리 주체. 그래서 등기법에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건물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한 자가 소유권 보존기 신청할 수 있는 데 비해서 토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은 소유권 보존기를 신청할 수 없다. 이런 명제가 나중에 등기법에서 이슈가 됩니다. 자, 이거 외에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 이제 그 나머지 문제 가지고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문제 가지고 내용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